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나를 키우는 읽기 단원의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글인데요. 아직 이 글을 읽지 않으신 분은 교과서에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설명하는 글입니다. 또 이 글은 예시적이고 해설적이며 교훈적입니다. 또한 이덕무의 책 읽기를 제대로 사용하였고 이 글의 주제는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입니다. 또한 이 글의 특징은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점과 문답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책을 읽는 까닭을 설명하였고요. 또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덕무라는 인물을 소개하며 그가 말한 책 읽기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 읽기의 가치 확인과 책 읽기에 대한 권유로 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책 읽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또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의 목적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렇게 책 읽기의 목적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책 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과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 또 삶의 지혜를 알게 해준다는 점이 책 읽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덕무가 말하는 책 읽기의 유익함입니다. 이 글에 제시된 것은 총 4개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가 고플 때 책을 읽으면 그 글에 담긴 이치를 맛보느라 배고픔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추울 때 책을 읽으면 그 기운이 몸속에 스며들면서 온마음이 활짝 펴지게 되어 추위를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과 번뇌가 있을 때 책을 읽으면 천만가지 온갖 상념, 잡생각이 일시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침을 할 때 책을 읽으면 기운이 통창해져서 기침 소리가 바로 멎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덕무가 책 읽기에 몰두했던 까닭입니다. 이덕무가 간서치라고 불리도록 책을 많이 읽은 까닭은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할 수는 없어서 집안이 가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책과 그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벗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던 책 읽기가 그의 삶의 유일한 휴식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입니다. 글쓴이는 글에 담긴 뜻을 이해하며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배고픔이나 추위를 잊을 수 있고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고 병도 낫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책 읽기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때일수록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글쓴이가 하였습니다. 이 뜻은 곧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책 읽기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최종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지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지문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교과서에서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은 현대수필이고 경수필입니다. 또한 이 글의 성격은 예시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들을 제재로 사용하였고 이 글의 주제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또한 이 글의 특징은
글쓴이의 경험에서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다양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이번엔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남대문 시장의 사람들을 보며 얻은 삶의 활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무와 풀의 역할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의 글쓴이가 나무들로부터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는 일단 여러 가지 나무들을 보면서 이 나무들의 특징을 먼저 보았는데요. 이 시로미라는 식물은 물기 가득하고 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관목은 숲이 생길 때 틀을 잡아주고 자연재해에 맞서 숲 전체를 지켜나가게 됩니다. 또한 개척식물은 불모지의 집안을 안정시키고 윤택한 토양을 만들어냅니다. 또 쌀이나무는 산불로 폐허가 된 땅에 불난 자리를 녹화시키고요. 또 고사리는 잿더미 속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운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로 이 나무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보잘것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이 식물들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 나무들로부터 얻은 깨달음입니다. 네, 오늘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만병통치약과 보잘것없는 나무들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글들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